44항 생략하겠습니다. 44항입니다. 서원 이후에는 밤 10시 17분경부터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지요. 네.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이 밤 10시 17분 이것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서원이 된 시점의 시간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입실을 해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선포를 하고 비상겸 선포 45항 생략하겠습니다. 46항은 바꿔서 생략하겠습니다.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몇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하였던 CCTV를 보면 집무실 등에서 국무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어디서? CCTV를 보면 서로 치열한 논의 과정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 대회의실에서? 예. 여기 집무실. 집무실도. 예, 집무실도. 있었네. 집무실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치열한 토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대접견실에서 그 국무위원들끼리도 서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다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47항부터 9항을 생략하고 52항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국무위원들이 당시 비선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답변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객관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상계엄과 장관들께서 생각하는 비상계엄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좀 있구나. 간극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국무위원들은 1980년대의 계엄을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 계엄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두 개가 약간 이렇게 불일치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좀 하셨군요. 안 맞는 의견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당시 대통령이 유혈 사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들으셨나요? 그것도 이제 그 일환으로 그런 일환이신 거죠?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 의결하면 즉시 해제할 거다라고도 말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국회 해제가 있으면 해제 요구가 있으면 해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그때 들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게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제가 전화 받고 전화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 들은 것보다는 12월 1일 날 토의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보고하시면서 이미 들은 다수당이 내용일 수 있다는 국회에 거죠. 있는데 이런 어떤 만약에 이렇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께서 의외로 담담하게 그럼 바로 우리 계엄 해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거기서 쇼크를 받은 기억이 나서 그 기억은 분명히 합니다. 네, 그 기억은 분명히 나고 그때 12월 3일 날 대통령님실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제가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0항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 상호 간에 대접견실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했고 뒤늦게 도착한 조규홍 오영주 장관도 대접견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나요? 그건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국무회의 주제 부분 그 당시에 62항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지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보좌했고요. 보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고요. 주인께서는 이번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보안과 신속성을 고려했을 때 적법한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생략할까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65, 66, 68도 법리적인 69까지는 법리적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67항만 일단은 67항 그 사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당시 증인이 봤을 때 추단되는 대통령의 의사는 일부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해야지라거나 참석 못하게 해야지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70항 묻겠습니다.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 나 못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지요. 다 계엄 선포문은 그 국무회의 때 다 받으셨죠. 국무위원들이. 그 참석한 국무위원들. 아, 예, 그 다 나눠드렸습니다. 예, 다 나눠줬죠. CCTV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네요. 예. 추가 질문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았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거는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대통령님께서 12월 1일 날 저하고 이제 토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저한테 주신 지침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한 서너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병력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뭐 어디 헌재에서도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병력이 소요되냐 해서 저는 이제 옛날 계엄만 생각하고 최소 2, 3만에서 최대 5, 6만 정도 소요된다 하니까 대통령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뜻이 있으신가? 그래서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병력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병력에서 하면 한 5,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500명인가? 5, 600명 정도로 해서 간부들로만 편성된 인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안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탄을 개인 지급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지침을 주신 걸로 주시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혈 사태 이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증인은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주례 국무회의를 보면 그 일부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 같은 걸로 불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면 적법하게 개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즉시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죠. 바로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시 진행하셨죠. 예. 네. 그때는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참석을 했나요? 13명 정도만 왔나요? 예, 그때 인원에다가 조금 더 왔던 것 같은데 더? 누가 더 왔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2인가 13명 정도. 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사실 신속과 보안 그럼 76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업부서 문건 한 4-5개 정도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지금 보니까 사업부서도 있고 다음에는 관저 이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것도 추가로 물어보시려는 거죠? 예. 이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증거 채택한 거는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채택한 거긴 한데 네. 뭐 지금 추가로 신문하겠다는 그런 취지라 뭐 혹시 검사 측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뭐 요 정도면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죠.